도대체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 걸까? 드라마 폭삭 소화수다 보셨나요? 잔잔하면서도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는 드라마가 될 건데요.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랑이란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느리지만 굉장히 깊고, 누군가는 바로바로 직진해버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를 숨긴 채로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에 대해서 심리학자인 제프리 홀은 사람의 사랑하는 스타일은 5가지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타일에 대해서 5가지의 디저트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심리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겹겹이 쌓아 올려서 만든 디저트처럼 보수적인 스타일은 사랑도 단계에 맞춰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게 되죠. 상대가 한 겹 다가오면 나도 그 위에 한 겹을 쌓아주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선호해요. 속도보다는 안정, 순간의 감정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중요시하고요. 연애의 시작도, 고백도, 감정 표현도 조금씩 쌓아 올리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죠. 지역하면 전통적인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보수적으로 나의 사랑을 쌓아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보수적인 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인 스타일이다 라는 것은 가부장적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의 역할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 스타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남자는 여자친구가 추울 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여자는 남자친구를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의 차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스타일의 남성은 기본적으로 보호자적인 면을 가지고 상대를 이끌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보수적인 스타일의 여성은 돌봄을 받는 것과 지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둘 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고요. 남성의 헌신에 대해서 여성의 신뢰를 통해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죠. 하지만 들으시면서 살짝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보수적인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해요. 서로의 역할에 맞춰서 겹겹이 쌓아야 하는 그 특성 때문에 망설임도 많아지거든요. 서로의 마음이 확인된 순간조차도, 서로 좋아하는 걸 확인한 순간조차도 남자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이 그 타이밍인가 라고 하면서 망설이게 되고, 여자는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대체 왜 고백을 안 하지?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죠. 그렇게 역할에 기대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서로의 감정도 엇갈리게 되고요. 또 보수적인 스타일은 불만이 많아도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애둘러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죠. 연인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나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되는 순간조차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못하고 빙빙 둘러서 핵심은 다 벗겨나가서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서로 불만이 상황을요. 정리하면 보수적인 스타일의 사랑이라는 것은 겹겹이 정성을 쌓는 밀푀유처럼 천천히 깊어져요.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단단한 층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한 겹을 내어줄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내가 먼저 그 한 겹을 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숟가락을 입에 대는 순간 쏟아지는 뜨거운 강렬함. 적극적인 스타일은 퐁당 쇼콜라 같은 사랑이에요. 눈빛도 말투도 스친 손끝조차도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죠. 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좋아요 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이 스타일의 언어예요. 도파민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사랑에서 도파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순간에 이 도파민이 펑 터지게 되면서 일종의 보상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도파민이 가장 강하게 작용되는 스타일이 바로 적극적인 스타일이고요. 이 스타일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설렘이 있는가, 끌림이 있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연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애정어린 스킨십, 눈빛,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들이 감정의 연결선과 사랑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렘을 주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못멀 만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타일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질투 전략을 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파민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가 계속해서 나를 걱정해 주기를, 뭔가를 원해요. 또 적극적인 스타일은 신체적 매력 어필이 익숙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이성의 관심을 쉽게 끄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 연인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나 약간 지쳐버릴 수도 있어요.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느냐, 상대를 지쳐버리게 하느냐, 이 중간 기로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감정을 계속해서 표현해주는 것이에요. 설렘이 식지 않도록 늘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야죠. 또 행복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뜨겁고 달콤하지만 그 온기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야 돼요. 쇼콜라처럼요. 이 초코의 흐름이 여러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게 되는 순간 방은 엉망진창이 되고 서로의 마음도 헷갈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마치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단면을 잘라봤을 때 그 안에 정성이 느껴지는 애플파이처럼 진지한 스타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고 진한 맛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쉽게 마음을 여는 건 아닌데 한번 마음을 열면 굉장히 깊게 상대한테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진지한 스타일과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친밀감을 유지해주는 것이라고 해요.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것이 이 관계에선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연인이 된 이후에도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이 스타일에서 사랑의 표현은 결국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를 어떻게 구워서 상대에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사랑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스타일이고요. 마치 정성껏 구운 애플파이처럼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따뜻함이 전해지는 사랑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감정으로 싸운다 라는 거 이들한테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런 태도 덕분에 반응성이라는 것도 잘 유지가 되거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응성이라는 개념은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돌봐준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한 스타일은 이런 반응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관계를 깊고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 스타일도 단점이 없진 않아요. 감정이 진심이다 보니까 상처를 잘 받기도 하니까요. 작은 오해도 깊게 받아들이게 되고 괜히 혼자 속으로 끙끙 앓게 되죠. 감정 표현이 무던한 사람과는 템포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진지한 대화라는 게 좋긴 하지만 그때마다 매주마다 감정 보고서를 서로 전달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려고 할 때마다 아, 사람은 좋은데 약간 노잼 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 스타일은 사과파이와도 같아요. 사과파이는 꺼낼 준비가 된 이에게만 따뜻하죠. 속에 담긴 그 정성을 모른다면 그냥 평범한 파이로 보일 테니까요. 진지한 스타일의 사랑도 마음을 나누기 위해선 결국엔 깊이감이 필요해요. 그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그 진지함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가끔은 그 단면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장난치는 스타일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밌는 놀이예요. 가볍고 웃고 떠들며 이런 와중에 상대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죠. 겉으로는 유쾌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타일은 컵케이크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작고 아기자기한 데다가 귀엽고 사랑받는 디저트니까요. 또 컵케이크는 위에 앉은 데코에 따라서 분위기랑 맛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장난치는 스타일도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서 사랑의 색깔이 달라지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연애가 깊어질수록 이 장난의 깊이 또한 깊어지는데요. 우리만의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연애를 더 이끌어간다고 해요.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둘만이 아는 방식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만족감을 더 높여주는 사랑을 지향한다 라고 하죠. 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가벼운 표현이라는 것이 연인이 깊어질 때, 사랑이 깊어질 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유머는 연애 만족도를 높여주게 되는데요. 뭐 이건 뻔한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된 관계일수록 가벼운 농담일수록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즉 가벼운 농담 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무게감에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장난친 스타일은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당연하겠지만 이 스타일도 조심할 점이 있어요. 이 스타일은 다른 이성과도 자연스럽게 플러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자가 남자가 꼬이게 되는 스타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장난이라고 했을지라도 상대 입장은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장난 쪽의 진심이 뭔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합니다. 장난치는 스타일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컵케이크 위에 얹은 크림 같아요. 너무 많으면 물리게 되고 너무 없으면 퍽퍽해지고 밋밋하죠. 컵케이크가 토핑을 바꿔가면서 매력을 더하듯 이 스타일도 균형을 잘 잡기만 한다면 오래된 관계에서도 가벼움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새로운 맛을 추가하면서 변화가 무궁무진한 컵케이크처럼요. 푸딩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기는 되게 어렵지만 만들어졌을 때 그 완벽한 아름다움은 굉장히 먹기 아까울 정도예요. 정중한 스타일이 바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매너를 잃지 않고 상대를 깍듯하게 대하려고 하고요. 푸딩처럼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이 어울리죠. 정중한 스타일과 연애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느껴요. 특히 과거에 예의 없는 사람과 연애했던 사람이라면 더 그렇게 느끼고요. 왜냐하면 신뢰, 책임감이 이 스타일의 바탕이고 약속도 잘 지키고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요소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 연인이 되는 순간에 딱 들어갔을 땐 관계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5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연구했던 제프리 홀에 의하면 정중한 스타일이 감정 표현에 있어서 가장 섬세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과도한 감정 표현을 지양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지향한다고 하죠. 그 덕분에 상대방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드러났듯이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격식에 갇히게 될 수도 있는
많은데요. 연인 관계에는 때로 솔직한 감정 표현이나 치열한 감정 토론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정중한 스타일은 예의를 너무 차리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피하고 그냥 속으로 삭히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 결과 겉으로는 평화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부글부글 쌓여있을 수도 있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아닌 거리감을 두는 방식으로 해서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점점 개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과도한 신중함은 때때로 친밀감을 막아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푸딩처럼 완벽하고 섬세한 사랑을 꿈꾸지만 그 완벽함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 위에 뿌려지는 소스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스는 사랑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네, 세계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사랑의 5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마지막 편입니다. 당분간은 최소 1년간은 전혀 다룰 생각이 없어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논문을 봐서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길게 했던 이유는 조회수를 떠나서 사랑이 지치신 분들이 제 주위에 되게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 감정은 본질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처음에 이전의 나의 사랑은 어땠는지 떠올리게 되면서 지금의 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돌이켜볼 수 있고 좀 더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얘기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요.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